안녕하세요. 축구 상담소의 쿨브리즈입니다. 축구 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은 감독이 팀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대회였다고 보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마지막까지 이번 대회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4강전에서 패배를 선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클린스만 감독이 보여준 언행을 토대로 감독이 꼭 갖춰야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구 선수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25가지 PDF 전자책에 서술했듯이, 우선 감독이 갖춰야 할 점들은 권위, 지도력, 노력, 형평성, 동기부여, 인맥입니다. 마지막 인맥은 우리나라 학원 축구의 현실상 필요한 것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모든 감독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먼저 권위 부분을 살펴보자면, 클린스만 감독의 선수 경력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독일 대표팀의 주축 공격수로서 많은 골을 넣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죠. 그 경력만으로 선수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권위가 있는 감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를 선수들을 지도하는 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해 웨일스와의 평가전에서 경기 직후 상대편 유명 선수에게 유니폼을 요구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감독이 상대방 선수에게 유니폼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감독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일반적이지 않죠. 문화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 기사를 접한 후 감독 잘못 뽑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까지 하면서 본인의 권위를 떨어뜨려야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도 절대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기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골을 먹거나 경기를 졌을 때도 시종일관 웃는 표정을 유지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선수들을 독려하기 위해 화를 내지도 않았으며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죠. 조주한 경기력으로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을 존중하는 발언만 할 뿐 반성은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 코스프레만 하다가 대회가 끝나버렸죠. 이런 모든 언행들은 감독의 권위를 떨어뜨리며, 그렇게 되면 선수들은 감독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되고 그런 팀은 절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없어 보이거나 가벼워 보이는 행동을 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자질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지도력과 노력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클린스만 감독은 독일 대표팀 감독을 할 때부터 지도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긴 했으나 당시 수석 코치가 요아임 레브라는 전술가였고, 레브 코치는 구 독일 대표팀에서 오랫동안 감독을 맡으면서 좋은 성적을 냈었죠. 결과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적으로 한 것이 없고 레브 코치가 모든 전술적인 부분을 맡아서 했다는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이도저도 아닌 축구를 하면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사실 이 부분은 애초부터 감독의 전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도력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만큼 감독으로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보통 대표팀 감독이나 클럽팀 감독들은 팀의 전술 연구나 상대팀의 분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합니다. 거기에 대표팀 감독이라면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많은 경기를 직접 관전해야 하죠. 물론 클린스만 감독도 경기 관전을 많이 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 유럽 빅리그에서 주축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의 경기를 주로 관전했죠.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선수들은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 대표팀에 선발되지 않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굳이 찾아가서 경기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선발될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감독이 선수들의 경기를 보는 것은 선수들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대표팀에 선발을 할 만한 선수가 있는지 찾아보는 목적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이강인의 경기를 볼 게 아니라 그동안 선발하지 않았던 어린 선수들이 뛰는 유럽 중소리그에 가서 경기를 본다든지, 아니면 K리그를 보면서 새로운 선수를 찾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 자주 유럽으로 출장을 간 것은 자신의 다른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았을 뿐, 그 이상의 목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술 연구 및 분석, 선수 선발 등 감독으로서 해야 할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형평성과 동기부여가 있는데요. 형평성에 대해서는 대표팀 내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충분히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같은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우면서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전 같은 경우에는 선발 선수 대부분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았는데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으면서 경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력은 물론 결과 또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클린스만 감독이 한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부분은 바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기부여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에게 전술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로 인해 동기부여 전문가라는 조롱 섞인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가장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축구에서 동기부여는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게 만들고 선수들을 원팀으로 만들어 최대치의 결과물을 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팀 내에 규율이 있어야 하고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시안컵 4강전 전날 있었던 선수들 간의 몸싸움은 이런 규율과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식사 시간에 대한 규율만 제대로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죠. 선수들 간의 불화 때문에 경기력이 좋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했어야 하고 그것이 감독이 해야 할 역할인데 말입니다. 단체 생활에서 규율과 질서가 중요한 이유는 팀의 화합이나 분위기를 위해서이지만 그것보다는 축구 외적으로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에 반해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에게 과한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어떤 선수라도 팀이 정해놓은 규율 안에서 행동하게 만들고 감독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번 대표팀은 너무 선수들의 개성만 존중한 나머지 원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올스타전에 뛰는 스타 선수들 같다라는 요르단 선수의 인터뷰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요. 결국 클린스만 감독은 제가 얘기한 감독으로서 갖춰야 할 권위, 지도력, 노력, 동기부여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고 있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경질을 당한 것이 당연한 일이고 처음부터 감독을 맡길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역대급 전력이라는 평가를 듣는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고 감독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대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 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때 더욱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선발해야 할 것이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